여러분 안녕하세요. 옛날부터 대추는 우리 건강에 참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달콤하고 쫀득한 식감,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까지 있으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대추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대추가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몸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잘못 드시면 건강에 좋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추를 드시기 전에 과연 내 몸에 맞는지, 혹시 피해야 하는 음식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대추가 건강해주는 놀라운 효능과 함께 대추를 조심해야 할 이 6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대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함께 나누어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추의 효능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말린 붉은 사과의 5가지 효능. 1.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여러분, 대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몸을 보호하는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열매가 우리 몸속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까지 돕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추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부족하면 어지럽고 피곤하고 심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고, 앉았다 일어나면 세상이 핑 돌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이런 느낌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대추는 참 좋은 식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도 들어있어서 철분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철분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땅에 씨를 뿌리면 비료도 줘야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철분도 비타민C가 있어야 몸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대추는 이 2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니 한마디로 빈혈 예방의 명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대추는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첫째, 대추차로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대추 몇 알 넣고 은근히 끓이면 대추의 좋은 성분이 우러나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둘째, 대추를 닭이나 갈비와 함께 푹 고아서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특히 기운이 떨어졌을 때 힘을 푹 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그냥 말린 대추를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이 많아서 혈당이 오를 수도 있으니 하루에 몇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추는 혈액을 맑게 하고 몸의 기운을 푹 돋아주는 좋은 식품이지만 체질에 따라 적절한 양을 조절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대추차 한 잔으로 몸을 건강하게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2. 숙면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이 잘 안 오시나요? 밤에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금방 깨버리지는 않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깊게 못 자는 경우가 많죠. 낮에는 피곤한데 밤에는 도통 잠이 안 오니 이거 참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럴 때 대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추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머릿속에서 아이고 내일 일은 또 어떻게 하지? 하고 온갖 걱정이 떠오를 때 대추가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하고 다독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추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날은 신경이 곤두서서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대추를 따뜻하게 달여서 한 잔 마시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몸도 이완됩니다. 꼭 약을 먹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몸이 노곤해지면서 아,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럼 대추를 어떻게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대추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추를 몇 알 넣고 은근한 불에 푹 끓이면 그 달달함과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면서 금세 나른해집니다.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여기에 구기자나 국화꽃을 함께 넣어보세요. 국화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눈을 편안하게 해주니 대추와 함께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추와 함께 밤이나 연꽃 씨앗을 넣어 죽을 끓여 먹으면 숙면에 아주 좋습니다. 옛날부터 한방에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권했던 방법입니다. 밤에는 진정 효과가 있고 연자육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대추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셋째, 대추를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 너무 허기져서 잠이 안 올 때 대추 몇 알을 씹어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당도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이 잘 안 오거나 스트레스로 피곤하신 분들에게 대추는 참 좋은 자연 건강식품입니다. 오늘 밤 따뜻한 대추차 한 잔 드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3.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 여러분 혹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음식 먹고 나서 배가 불편한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뭐든지 잘 소화가 되지 않고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추가 아주 좋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둔해져서 예전처럼 화장실을 쉽게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추를 꾸준히 드시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변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고,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일인데 하시는 분들은 대추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대추에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쉽게 말해 우리 장 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같이 살고 있는데 대추를 먹으면 좋은 균이 더 활발하게 활동해서 장이 튼튼해지는 거죠. 장이 건강하면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대추는 위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요즘 속쓰림이나 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추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장이 자극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자주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대추를 따뜻하게 끓여서 드시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추를 어떻게 먹어야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첫째, 대추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은 장을 부드럽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생강을 조금 넣으면 따뜻한 기운이 더해져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둘째, 꿀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대추는 위를 보호하고 꿀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위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음식을 만들 때 대추를 넣어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음식 맛도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대추를 닭이나 갈비와 함께 끓이면 육수도 깊고 달콤한 맛이 나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변비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대추는 자연이 준 좋은 해결책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대추차 한 잔으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4. 기억력을 높이고 두뇌 건강을 지켜준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더라? 하면서 깜빡하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면서 머리를 쥐어짜 본 적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이런 두뇌 건강을 지키는데 대추가 참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추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 뇌세포를 보호하고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머리를 더 맑게 하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게다가 대추는 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야 산소와 영양분이 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는데
대추는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풍부해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방에서는 머리를 많이 쓰는 학자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대추를 자주 추천하곤 했답니다. 그럼 기억력을 높이고 두뇌 건강을 위해 대추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첫째, 대추차에 인삼이나 구기자를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인삼은 원기를 보충해주고 구기자는 눈 건강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니까 대추와 함께 드시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대추를 꾸준히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두뇌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으니 하루 2~3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식습관과 함께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대추를 드시는 것과 함께 독서나 퍼즐 맞추기 같은 뇌 운동을 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두뇌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대추는 참 좋은 자연 건강식품입니다. 오늘부터 대추 하나씩 드시면서 머리를 맑게 유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 간 건강을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돕는다. 여러분,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웬만큼 나빠져도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이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추가 이 중요한 간을 보호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추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환경 속의 독소,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간은 하루 종일 해독작용을 하느라 바쁘죠. 그런데 대추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간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해독 기능을 높여줍니다. 또한 대추는 기름진 음식이나 술로 인해 간이 피로할 때 특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명절 때나 잔치 후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죠? 또 가끔 술 한잔 하신 후에 몸이 축 처지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대추차를 한 잔 드시면 간이 부담을 덜 받도록 도와주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럼 간 건강을 위해 대추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첫째, 대추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추차에 헛개나무나 생강을 함께 넣으면 간 해독작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과 함께 대추를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갈비찜이나 삼계탕 같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에 대추를 넣으면 맛도 좋고 간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대추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려면 기름진 음식과 술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간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이 건강해야 몸이 가볍고 활력도 넘치죠. 오늘부터 대추차 한 잔으로 간을 보호하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추를 피해야 할 6가지 유형의 사람들. 1. 당뇨병 환자 여러분. 대추가 건강에 참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대추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추는 자연적으로 단맛이 강하고 탄수화물과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한 음식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천연 당분이라도 혈당을 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말린 대추에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 농도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한두 개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당뇨병은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면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심하면 당뇨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신경손상, 신장기능 저하 같은 무서운 문제들이 바로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추를 아예 먹으면 안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첫째,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 2알 정도만 드세요.
둘째, 식사 후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견과류와 같이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특히 설탕이 첨가된 건조대추, 시중에서 파는 일부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당도가 훨씬 높아 혈당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대추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적당량을 지켜야 합니다. 대추는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이지만 당분이 많아 무분별하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드시길 바랍니다. 2.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여러분, 혹시 요즘 얼굴이 자꾸 달아오르고 몸이 뜨거운 것 같아 하거나 조금만 덥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도 금방 땀이 나고 답답해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입안이 자주 헐거나 피부에 열이 올라서 뾰루지가 나거나 늘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열성 체질, 즉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 상태가 맞아줄 수 있습니다. 대추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열을 더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뜨거운 난로에 장작을 더 넣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몸이 더 쉽게 달아오르고 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대추를 많이 드시면 더위를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둘째, 피부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등에 뾰루지가 자주 나는 분들은 대추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입안이 자주 헐거나 목이 마르다면 대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몸속 열이 높아지면 체내 수분이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입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대추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대추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국화과 차, 연꽃이 연자육, 하수, 녹두, 배 등과 함께 먹으면 대추의 따뜻한 성질이 어느 정도 중화됩니다. 둘째, 대추를 많이 드시기보다는 하루 2알 정도로 제한하세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과잉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몸이 더운 날씨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대추 섭취를 줄이세요. 여름철이나 몸에 열이 오르는 시기에는 가급적 대추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대추가 보약이 될 수 있지만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음식은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절히 드시길 바랍니다. 3.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배 빵빵하게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서 답답하네 하거나 조금만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돼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도 속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소화 문제가 자주 있는 분들이 대추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추에는 불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추가 속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유. 첫째, 대추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는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위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대추를 많이 드시면 속이 묵직해지고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 부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추의 당분이 발효되면서 장에서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대추를 먹고 나서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위가 예민한 분들은 대추의 섬유질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 있거나 위가 약한 분들이 대추를 많이 드시면 속 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대추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대추를 날로 먹기보다는 차로 우려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차는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추의 좋은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대추를 생강이나 계피와 함께 끓여 마시면 소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계피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대추의 부담스러운 면을 보완해줍니다. 셋째, 공복 상태에서 대추를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속이 비어 있을 때 대추를 먹으면 위가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식후에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대추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추는 씹을수록 당분이 천천히 소화되고 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약한 분들은 대추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부담 없이 대추의 좋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보약이 된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감기에 걸린 사람 여러분, 혹시 요즘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요? 머리가 무겁고 콧물이 나고 목이 칼칼한데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감기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럴 때 대추가 무조건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대추를 피해야 하는 이유. 첫째, 대추는 따뜻한 성운신을 가지고 있어서 감기의 종류에 따라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몸이 으슬으슬 춥고 오한이 나며 콧물이 맑고 묽게 흐르는 감기하라면 대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이 몸을 데워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몸에 열이 나고 목이 심하게 아프거나 가래가 끈적이고 노란 감기, 대추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열이 더 오르고 증상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추는 점액 성분이 많아서 가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가 목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감기로 인해 가래가 많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감기에 걸리면 몸이 스스로 열을 내어 바이러스를 없애려 하는데 대추를 많이 먹으면 열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열이 있는 분들은 대추가 열을 더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감기에 걸렸을 때 대추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감기의 종류에 따라 대추 섭취 여부를 결정하세요. 몸이 차고 으슬으슬한 감기라면 따뜻한 대추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열이 나는 감기라면 대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추를 드시고 싶다면 생강과 함께 끓여 드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 회복을 돕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대추와 함께 생강을 넣고 끓이면 감기 예방에는 좋지만 감기가 심한 경우에는 조심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감기 회복 중이라면 무리하게 대추를 많이 드시지 마세요. 대추를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감기 중에는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대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감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감기 증상이 심할 때는 무리해서 먹기보다 몸 상태를 살펴보면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 여러분, 손주나 주변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분들께 여쭤볼게요. 아기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데 대추도 괜찮을까요?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추가 몸에 좋으니 아기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대추를 먹이면 안 됩니다. 왜 6개월 미만 아기에게 대추가 좋지 않을까요? 첫째, 아기의 소화기관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성인에게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아기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장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대추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추는 당분이 많아 아기의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이전의 아기는 주로 모유나 분유로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추처럼 단맛이 강한 음식을 일찍 접하면 아기의 입맛이 단 음식에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추는 질감이 단단해서 아기가 삼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말린 대추는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아기가 삼키지도 못하고 목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대추를 이유식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생후 6개월 이후에 부드럽게 삶아서 아주 작은 양만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아기에게 대추를 먹일 수 있을까요?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소량씩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반드시 잘 삶아서 푹 익힌 후에 아주 부드럽게 으깨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먹일 때는 아기의 반응을 살펴보며 한 번에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합니다. 대추를 사용할 때는 꿀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대추 제품에는 설탕이 추가된 경우가 있어 아기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추차 대신 대추를 끓인 물을 소량 섞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주지 않고 가끔씩만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추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아기의 장과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천천히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때가 맞아야 보약이 된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 다이어트 중이거나 비만인 사람 여러분, 혹시 체중 조절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예전보다 살이 쉽게 찌고 한번 찐 살은 잘 빠지지 않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 대추를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왜 다이어트 중이거나 비만한 분들은 대추를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대추는 당분과 칼로리가 높은 과일입니다. 대추는 달콤한 맛이 강한데 이는 자연적으로 많은 당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린 대추 100g에는 약 280~300kcal가 들어있으며 이는 밥 한 공기 약 200kcal보다 높은 열량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간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많이 드시면 생각보다 쉽게 칼로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추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추는 자연당 프럭토스이 많아 혈당 급격하게 올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몸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배고픔을 더 느끼게 되어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대추는 쉽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많아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우며 특히 복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단순당 섭취를 줄이고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다이어트 중이라면 대추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대추를 많이 먹는 것은 피하고 하루 이후 2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식후 간식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추를 다른 건강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세요. 견과류,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추 대신 다른 저칼로리 대체 식품을 고려해 보세요. 만약 단맛이 당길 때 사과, 블루베리, 오이 같은 저칼로리 과일이나 채소를 대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추차 대신 레몬차나 보리차 같은 무가당 음료를 마시면 칼로리를 줄이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 지금까지 대추의 다양한 효능과 대추를 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추는 혈액순환을 돕고 숙면을 유도하며 소화 건강과 간 건강까지 챙겨주는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아야 보약이 되고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추가 여러분에게 맞는 음식이라면 하루 3~4알 정도 적당히 드시면서 건강을 관리하시고 만약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부류에 해당된다면 대추 섭취를 조절하거나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쌓이면 결국 건강한 몸과 삶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몸에 좋은 음식들을 내 몸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처럼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